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파이제로라는 연구인데요. 아직 어떤 학회나 그 저널에 어셉이 되진 않았지만,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요즘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좀 유망한 회사에서 낸 연구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메소드,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관련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 같은 것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자분들이 많아서 저자분들 이제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연구를 진행한 스타트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그냥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그 로봇에 특화된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인간처럼 어떤 물리적인 상황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도록 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돼서 24년 3월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이제 좀 유명한 투자자들로부터 4억 달러 투자까지 유치를 한 그런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세르기 레빈 교수님이나 첼시 핀 교수님처럼 그런 교수님들도 이제 대거 이제 계셔서 이제 좋은 스타트업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파이제로라고 하는 그런 범용 로봇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이제로라고 하는 논문의 그 부제를 보면 비전 랭귀지 액션 플로우 모델인데, 그러면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계 지능보다 사람이 좀 앞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양성 측면이었었는데, 다양성이라는 게 뭐 저 태스크도 잘하고 이 태스크도 잘하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환경에 가서도 똑같은 태스크를 잘하고 이런 그런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LLM이나 비전 랭귀지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그 기계 지능도 이제 다양성을 이제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한 일들을 할 때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는 쪽으로 이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로만 학습시킨 모델보다도 그냥 적은 데이터만 모아서 파인 튜닝 하는 게 오히려 더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봇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인 게, 로봇이 앞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그런 태스크들이 이제 무궁무진한데, 그럼 그 각각의 태스크들마다 그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한번 잘 모아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작은 데이터셋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스페시픽한 태스크들을 파인 튜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로봇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일종으로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인풋으로 그 로봇이 처해 있는 씬에 대한 옵저베이션과 함께 그 상황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적절한 이제 로봇 액션을 출력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제로라고 하는 연구를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모델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RT1이라고 하는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은 아니지만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구글 딥마인드에서 한 연구이고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 및 언어 정보를 이제 그냥 바로 로봇 액션의 형태로 바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셋도 굉장히 방대해서 700개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약 13만 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T2라고 하는 연구인데, 기존에는 이제 그 RT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닌 그냥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했지만, 이 RT2에 들어와서는 VLM이라고 하는 비전 랭귀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RT1의 성능을 확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 RT2는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웹상에서도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웹 스케일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시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 앤 RTX 모델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바디먼트 데이터셋, 대규모의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을 모았다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수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기존에 이제 RT1이나 RT2 같은 경우에는 로봇 데이터를 모을 때 한 가지의 로봇을 가지고 이제 로봇 데이터를 모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오픈X 인바디먼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자체도 22개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모았고, 그리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500개의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모으면은 약 100만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고, 이게 이제 데이터셋의 분포를 보면 물론 그 자주 사용되는 로봇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태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균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모았다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RTX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RT1과 RT2를 이 오픈X 인바디먼트로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그게 RT1X가 되고, RT2를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면 그 이제 RT2X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RT 계열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엔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아웃풋 토큰을 그대로 액션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디토커나이저를 거쳐서 액션으로 사용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아웃풋이다 보니까 그 아웃풋으로 인한 그 액션 스페이스 자체가 좀 디스크리트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소개드리는 파이 제로에서는 이 디스크리트한 것들을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해결해보자라는 연구입니다. 왜냐면 디스크리트하게 되면은 덱스터러스한 좀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공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컨티뉴어스하게 해결해보자라는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제로 모델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그럼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어떻게 좀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뽑아낼 수 있느냐를 이제 이 트랜스퓨전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퓨전이라는 연구는 올해 24년 3월에 이제 메타에서 나온 연구인데, 이게 어떤 연구냐 하면 어떤 디퓨전으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싶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텍스처얼한 정보를 포함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그걸 학습시킬 때 그냥 트랜스포머에다가 넣어서 그 디퓨전 구조를 트랜스포머에다가 넣어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처얼한 그런 어떤 정보를 어떤 인베딩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트랜스포머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어텐션들을 가지고 그 텍스처얼한 정보를 반영해 주자라는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걸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그 이미지 전까지 인퍼런스가 진행이 되면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텍스처얼한 인풋에 대해서 쿼리키 밸류에 해당하는 값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이 노이즈한 이미지의 쿼리키 밸류와 이제 어텐션을 해서 그걸 융합시킨 어떤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자라는 연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게 파이제로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면은 이전에 보시면은 그 트랜스퓨전이랑 다른 부분은 이 트랜스포머를 구조를 사용을 할 때 그 프리트레인된 VLM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디퓨전으로 아까는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파이제로는 액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생성을 할 때 디퓨전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액션을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최종적으로 액션을 뽑아주는데 그 액션이 총 그냥 하나의 액션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어떤 일정 개수의 액션 청크를 뽑아서 그것만큼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달해야 되는 액션 청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액션 청크를 그 도달해야 되는 액션 청크에서 노이즈 과정을 거친 노이즈가 포함된 액션 청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로우 매칭의 어떤 원 스텝을 하게 되면 이 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노이즈를 제거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 청크가 플로우 매칭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노이즈 액션 청크를 어떤 방향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게 되고, 그 방향에다가 그 방향을 알려주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 디퓨전처럼 정해진 스텝에 따라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액션 청크로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킬 때 이 액션 청크, 그 노이즈된 액션 청크와 그리고 그 로봇으로부터 받는 어떤 옵저베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모델에 넣어줘서 어떻게 디노이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면 이제 이거를 U라고 하는 어떤 GT에 해당하는 값과 에러를 계산을 해서 그 로스를 이제 줄이자라고 하는 게 학습의 방향인데, 이 U라고 하는 함수는 이게 결국에 이 원래 노이즈가 없는 액션 청크에서 노이즈를 시키는 과정을 담은 식인데, 이제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하면은 이게 이 미분을 한 함수는 노이즈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이제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결국에는 노이즈를 하는 방향을 알려주게 되니까 그걸 이제 음수를 취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향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서 그것과 이제 로스를 취해서 그 V 세타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플로우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키텍처랑 같이 보면은 먼저 이 노이즈 이 액션 엑스포트로 노이즈된 액션 청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액션 엑스포트를 거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액션 노이즈 하는 과정을 미분한 식과 함께 에러를 구해서 그걸 이제 최소화하는 게 이제 이 모델의 그 학습 방식입니다.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액션 청크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완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그 액션 청크가 액션 엑스포트를 지나면서 그 방향이 나오게 되고 그 방향으로 맨 입력으로 들어간 노이즈 액션 청크를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다음 액션 청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음 액션 청크를 다시 첫 번째 입력으로 넣어서 다시 덜 노이즈된 액션 청크를 만들고 이 과정을 그 디퓨전처럼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얻고자 하는 액션 청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액션 청크를 이제 이 연구에서는 25개를 뽑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플로우 매칭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액션 청크를 25개를 뽑으면은 그 액션을 25개를 진행을 한 다음에 또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또 다음 25개를 뽑아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잘 프리트레인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데이터셋을 이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연구에서 직접 제작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로봇 어떤 플랫폼에서 총 6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이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랑 파이 데이터셋을 전부 다 이 모델에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서브셋을 만들어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서브셋에 들어가는 어떤 로봇에 따른 데이터셋 비중인데 이 비중대로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실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셋,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과 파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로봇 셋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이 데이터셋을 모을 때 사용했던 7개의 로봇을 사용을 해서 리얼 월드에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측면을 보는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그 파이제로라고 하는 모델을 사전 학습을 시켰는데 그럼 그 사전 학습된 그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른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는 어떠한 성능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포머 구조가 아닌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언어 명령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잘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을 또 이제 시켰을 때 그 파인 튜닝된 태스크에 대해서는 얼만큼 또 잘 적응을 하느냐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는 오픈VLA와 옥토 그리고 파이제로를 좀 변형시킨 파이제로 스몰이라는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삼고요. 오픈VLA 같은 경우에는 라바 베이스의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고 옥토 같은 경우에는 RT1처럼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진 않아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디퓨전을 사용해서 액션을 생성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제로 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언어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VLM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트 기반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스크래치로 학습을 시켰을 때 그 모델을 이제 파이제로 스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평가 점수는 각각의 태스크를 진행을 했을 때 총 10개의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에피소드에서의 점수를 평균 낸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각 에피소드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걸 성공을 하면은 1점을 주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면은
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작업의 진행 비율에 맞게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테이블을 정리하는 태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모든 오브젝트를 다 정리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부분 올바른 위치에 간 오브젝트들이 있을 건데 그 오브젝트가 놓인 그 비율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태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총 여기 보이는 6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일단 다른 오픈VLA나 옥토와 비교해서 사실 파이제로 모델들이 파이제로나 아니면 파이제로 스몰이나 이 파이제로 파리티라고 해서 오픈VLA와 옥토가 학습한 사이즈에 맞게 다시 재학습을 시킨 게 있는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파이제로와 파이제로 파리티, 파이제로 스몰 이렇게 그 파이제로의 다른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제로가 가장 파라미터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 명령을 얼마나 잘 따르는가인데요. 그래서 아까 파이제로 스몰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쓰지 않고 그냥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한 것보다는 그 성공률이 다른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성공률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 휴먼, 그리고 H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테이블 정리라고 하는 태스크라고 하면은 뭐 키보드도 치우고 마우스도 치우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아무런 중간에 지시도 넣지 않는 게 플랫이고 이제 휴먼은 그때 이제 사람이 뭐 이번에는 마우스를 치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개입을 하는 상황이 이제 휴먼입니다. 그리고 HL 같은 경우에는 휴먼이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전 랭귀지 모델이 그 하이 레벨 플래닝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게 이제 HL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봤을 때에도 일단 전반적으로 사람이나 어떤 비전 랭귀지 모델의 하이 레벨 플래닝이 개입이 됐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잡한 어떤 멀티 스테이지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켰을 때도 잘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그 실험인데 확실히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그냥 그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로 스크래치로 학습을 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과 오른쪽 표가 다른 점이 이제 왼쪽 표는 파인 튜닝을 시킬 때 그 프리트레이닝에 있는 태스크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시킨 거고 저 오른쪽은 아예 프리트레이닝이 없는 태스크를 학습을 시킨 건데 그때 프리트레이닝에 있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 파인 튜닝을 안 시킨 모델에 대해서도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예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된 바가 없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뭐 어렵든 쉽든 간에 지금 성공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 파이제로라고 하는 연구는 결국엔 다양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의 어떤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좀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파인 튜닝이 용이하게 했다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VLA 모델들은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플로우 매칭 방법을 통해서 좀 컨티뉴어스하게 극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